자, 우선은 경우의 수에서 대원칙이 있어. 대원칙 먼저 얘기해 줄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 그냥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배우거든.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대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일단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얘가 중요해. 내가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얘를 고민해야 돼. 무식하게 세지 마시라고요. 분류를 해서 세야 돼. 분류를 해서. 얘가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경우가 있네? 아니,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때는 뭐 분류를 할 수 없겠지만, 그치? 내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 경우를 나누는 이유는요,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오케이? 경우를 나눴지. 나눴으면은 그 결과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해라. 요게 합의 법칙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네? 그치? 근데 이 경우에서 5가지? 이 경우에서 3가지가 나왔어. 그럼 전체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야.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거 뭐 해주면 되고요?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 애들이 고3 돼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야. 언제 더해요? 언제 곱해요? 잘 봐봐. 경우를 나눴으면 그 결과를 더해야 되는 거고요. 언제 곱하냐? 경우를 내가 나눴을 거 아니냐? 이 녀석이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이어서 발생하는 거야. 동시에 이어서. 자, 동시에 이어서 발생을 하면은 걔네들을 뭐 해주면 돼? 곱해라. 요게 곱의 법칙입니다. 됐어? 일단 얘가 대원칙이야. 언제 곱한다? 동시에 이어서 발생하면 곱하고요. 언제 더한다고요? 경우를 나눴으면 그 결과를 더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는. 자, 그러면은 우선 자 1075번을 먼저 볼게요. 1075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자, 이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구할게.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가 있어. 그러면 다른 주사위도 6가지가 있겠지. 동시에 던져.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곱하는 거야. 66에 36. 그치? 66에 36. 곱하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누인의 수의 합이 자 5의 배수가 된대. 주사위 누는 1부터 6까지가 있잖아. 그치요? 1부터 6까지 더해가지고 제일 적은 숫자가 2야. 가장 큰 숫자가 얼마지? 12가 되겠지. 그럼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나눠져.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 10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에는 누가 있느냐? 자, 1 나오고 4 나올 때가 있고요. 4 나오고 1 나올 때가 있어. 2 나오고 3 나올 때가 있고요. 3 나오고 2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 있냐 없냐? 없죠? 그치? 자,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을까?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요. 4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고 4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5 나오고 5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돼. 얘가 4가지가 되고요. 얘가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경우를 나눴으니까 둘을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합이 5면서 10 될 수는 없잖아. 합이 10 되면서 5 될 수는 없잖아. 경우를 나눴으니까 결과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7가지가 되는 거야. 7가지.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심할 거는 이런 거 있지 않냐? 봐봐봐. 우리가 나중에 셀 때 선생님 5, 5는 자리 안 바꿔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5, 5는 왜 자리 안 바꾸냐면은
주사위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보면 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어. 자, A라는 주사위에 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너는 빨간색으로 쓸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자, 파란색으로 쓸게. 1, 2, 3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왔으면은 얘를 앞에다 쓸게. 얘를 앞에다가. 그러면은 빨간색 앞에다 쓰는 거지. 얘가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얘가 이제 뭐냐면은 너 2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됐어? 여기는 자, 얘가 1 나오고 빨간색이 1 나오고 파란색이 2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빨간색 2 나오고 파란색 2 나오고. 자, 보면 알겠지만은 봐봐봐. 여기 나와 있는 이 1과 1, 2는 다른 거야. 1, 2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1, 2 두 번 나오지 않잖아. 6, 6에 36, 36개의 순서쌍을 내가 만들어 놓잖아. 1, 1이 두 번 나오지 않는다고요. 1, 2랑 2, 1은 따로따로 나오잖아. 이렇게 2, 1 나오고 1, 2 나오고. 이렇게 해서 6, 6에 36개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만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5, 5는 하나로만 세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인데 얘는 사실은 아무거나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의 조건에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데 정수라는 말이 나오거나 자연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수라는 말이 나오거나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야. 우리가 문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수나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문제 구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야. 첫 번째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또는 자연수가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줍니다. 순서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네들 형태야. 두 번째가 요 방부등식인데, 자, 이 방부등식에선 중요한 건 이거야. 누구부터 대입을 하느냐? 자,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합니다.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을 해요. 자, 왜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을 할까?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을 하면요, 이런 거야. 만약에 개수가 3이잖냐? 그러면 3만큼씩 건너뛰기 때문에 경우가 적게 나눠져. 무조건 개수가 큰 놈부터 대입해야 돼. 그럼 개수가 적은 놈부터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오냐? 안 나오진 않아. 나와. 시간이 겁나게 오래 걸릴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경우가 적게 나눠집니다. 경우가 적게 나눠져. 자, 보면 이거야. 1079번을 보면은, 자, 문자가 3개지. 식은 하나밖에 없어. 안 풀려.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이상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왜 풀리느냐?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서 풀려.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서. 자, 그러면은 x, y, z가 있는데 나는 누구부터 대입할 거냐? 개수가 큰 z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되는 거야. z가 1일 때. 자, z에다가 내가 1 대입하면 얘 넘어가면은 얘가 나옵니다. x 플러스 2y는 자, 넘어가면은 17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개수가 큰 여기부터 대입하는 거야. 예. 개수가 큰 y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1일 때 자연수니까 얘가 15가 되고요. 네가 2일 때는 2는 4지. 2는 4니까는 얘가 13이 되고요. 여기가 3이면은 3이 6이지? 네가 11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얼마까지 갔냐? 2에다가 2, 6, 12, 2, 8에 16, 8까지 가겠네? 2, 8에 16이면은 얘가 1이 되는 거야. 9는 안 됩니다. 9가 들어가면은 x가 마이너스 나오잖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순서쌍이 1부터 8까지 나왔으니까 8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일단 8개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Z가 2일 대로 가는 거야. 자, Z가 2면은 2, 3은 6 넘어가는 거니까 X 더하기 2Y는 자, 6 넘어가니까 1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입할게요. 네가 1이면 얘가 12야. 자, 네가 2면 10이야. 자, 점점점. 네가 5, 6, 7? 7 안 되겠다. 그쵸? 왜냐면 얘가 7이면 2, 7, 14, 얘가 0 돼야 돼. 안 돼. 6이면 2, 6, 10이니까 2가 되겠네. 요까지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1부터 6까지 나왔으니까 너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 거야? 6개가 되는 거야. 6개. 자, 그러면은 다음에 세 번째 Z가 3일 대로 갑니다. 경우 겁나 많이 나아진다니까 이런 거. 세 번째 Z가 3이야. Z가 3이면 3, 3, 9 넘어가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여기다 써야겠다. X 플러스 2Y는 3, 3, 9니까 11이 되겠네. 자, 그럼 네가 1이면 2Y 얘가 1이면 자, 2니까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2면은 7 될 것이고요. 3이면은 5 될 것이고요. 4면은 3 될 것이고요. 5면은 1 되겠네. 그쵸? 5개가 나옵니다. 아, 요거 순서쌍의 개수 5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Z가 4야. 4가 되면 3, 4, 10이니까 X 더하기 2Y는 10이 빠지는 거니까 8이 되겠네. 자, 얘가 1이면 2니까는 얘가 6 되고요. 2면은 4, 3이면 2.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쵸? 얘가 3개가 나왔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다섯 번째. Z가 5일 때. 자, Z가 5면은 3, 5, 15니까는 X 더하기 2Y는 5가 됩니다. 그럼 네가 1일 때 3, 2일 때 1. 끝. 2개. 2개가 돼요. 자, Z가 6일 때는 6, 3, 18 안 된다. 없어. 6, 3, 18일 때는 자연수로 나온 순서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경우 나눴지? 경우 나왔으면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8개에다가 자, 몇 개지? 6개에다가 5개, 3개, 2개 합쳐서 자, 여기가 10, 24 24? 24개. 자, 정답은 24가지가 됩니다. 됐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정식도 마찬가지. 오케이? 나오면은 무조건 지금처럼 개수가 큰 것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야 경우가 적게 나눠지고 내가 실수하기가 확률이 적어져. 오케이? 무조건 개수가 큰 것부터.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개수가 큰 값이 없잖아. 그치요? 이러면 그냥 노가다 뛰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경우에 대칭형으로 나오니까는 잔머리 잘 굴리면 또 나올 수 있어. 나라면 안 내. 자, 고배법칙 볼게요. 고배법칙 아까 얘기했었죠. 어떨 때? 동시에 이어서 발생할 때. 이때는 곱해라. 자, 요거는 1083번 그냥 보면서 얘기할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릿수가 있는 거야. 두 자릿수가 있는데 이때에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래. 야, 8의 양의 약수면은 자, 1 곱하기 8도 있고요. 2, 4, 8도 있어. 1, 2, 4, 8. 그러면은 자, 맨 첫 자리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1, 2, 4, 8.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치? 8의 양의 약수 중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숫자가. 근데 문제는 얘가 짝수래요. 짝수면은 맨 끝자리 수가 0이나 2나 4나 6이나 8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5가지가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동시에 이어서 가는 거니까 곱해야 되겠지 뭐. 4, 5, 20.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봐봐봐. 예를 들어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 지금 1086번은 쉬워. 여기는 몇 개의 문자가 있어? 4개가 있잖아. 여기 4개에, 여기 몇 개야? 3개니까. 자,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곱할 거니까 4, 3, 10이 나오면 된다고요. 그치? 10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지 않냐?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제곱을 푸세요. 제곱을 풀어. 무슨 소리냐면, 제곱을 하면 원래는 한 2개짜리 제곱으로 많이 내는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안 내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3개짜리로 만들었어. 그치? 선생님들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하는 거야. 봐봐. 이 6개가 항이 전부 다 다르지? 6개가 다 달라. 여기는 3개가 다르지? 그래서 6, 3, 18. 18개가 나옵니다. 항의 개수는. 됐어? 오케이? 저렇게 제곱 나오면은 전기하세요. 세제곱 나와도 전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 쓰는 거는 제곱일 땐 나처럼 항 2개 만들고, 세제곱일 때는 항 2개짜리 가지고 만들고, 요럴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항 4개짜리가 돼, 걔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해서 하면 돼. 오케이? 전기해서 항의 개수를 구해주도록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약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요거는 공식을 내가 하나 써줄게. 잘 봐봐. 소인수 분해를 해.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 n이라는 숫자를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베타 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 이때의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여기 지수 있죠, 지수 자리에 있는 녀석을 1씩 더해서 곱합니다. 요게 양의 약수의 개수야.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자, 1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a의 알파 제곱, 1 더하기 b 더하기 점점점 b의 베타의 제곱까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예 하나만 들어줄게. 내가 선생님이 예 들어주고서 간단한 예 하나 들어줄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내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10이란 예를 들어주는 거야.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약수를 내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칸을 넓혔어야지.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어. 1이 있고 3이 있어. 왜 1이 필요하냐? 아니 1 곱하기 1 얘가 약수잖아. 1 약수로 갔잖아. 2 곱하기 1 약수로 갔잖아. 2. 얘 2의 제곱도. 여기는 3 곱하기 1 3. 3이 6. 그치? 여기는 이제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써버릴게요. 여기 4. 여기는 4, 3, 12.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 6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2의 1제곱 2제곱에다가 요거 1 하나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야. 아, 2개에다가 하나 추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3의 1제곱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 그래서 베타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아, 너 2개에다가 얘 포함해서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여기 하나 있지 않냐? 하나 있는 데다가 1 포함. 그래서 하나 더 추가. 그래서 2에다가 1, 1에다가 1 해서 자, 3 곱하기 2는 6. 6개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됐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합니다. 얘 다 더하면 얘가 돼. 얘 다 더하면 얘가 돼. 그럼 얘네들 몽땅 더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이 식 있지 않냐? 이 식을 내가 증명을 한 거야. 반드시 얘 들어가지고 한번 써보면은요,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 오케이?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배웠겠지? 초등학교 때는 아니겠지? 초등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아닐 것 같아. 그치? 초등학교 때 배우면 자괴감이 드니까. 선생님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최소 공배수 배우고 최대 공약수 배우는 게? 그치. 야, 씨.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수능 때까지 나오는 거야. 중간에 안 배워, 이제. 그냥 그걸 배웠으니 끝인 거야. 미친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문제 구할게요. 1087번.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해야 돼. 72는 얼마가 되죠? 72는 8, 9, 72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따라서 너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3 있죠? 3에다가 1 더하고, 자, 곱하기 여기 2 있죠? 2에다가 1 더합니다. 그러면 4, 3, 12. 12개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120은 120은 얼마냐? 3, 4, 12, 3, 4, 12, 2의 세제곱? 3, 5,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이제 1제곱, 1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3 더하기 2하고, 1 더하기 2하고, 1 더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2, 8, 8, 2, 16, 16개가 되겠네. 됐습니까? 무조건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썼지?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 있지, 지수. 지수 자리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아마 2번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물어볼까봐 또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 또 콕 보면 또 쓸데없이 나처럼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또 시험에 내기도 하고요. 오케이? 알아는 또. 자, 따라서 16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4가 정답이 됩니다. 4가 정답이 돼요. 됐어? 자, 요거 살짝 어려운 거 하나만 볼게. 살짝 어려운 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190번. 190번, 1090번. 1090번. 540. 자, 일단 540을 소인수 분해할게요. 540은 6, 9, 54인가? 6, 9, 54 곱하기 10이니까 넌 2, 3. 넌 3의 제곱. 너는 2, 5. 자,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맞냐? 됐어? 잘 봐봐. 자, 양의 약수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얘야.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짝수. 오케이? 2가지면 짝수야.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 아니야? 무조건? 2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짝수라고. 그 말은 2를 무조건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지?
2를 제외한 나머지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맞냐? 됐어? 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 야, 이 하나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약수를 다 만들어. 거기다가 전부 다 2 집어넣으면 짝수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2를 일단 빼도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라고요? 약수를 만들라고. 그럼 약수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놈들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면은 빼뒀던 2를 곱하면 전부 다 짝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 1 있으니까 2 곱하기 여기 3 있죠? 얘에다가 1 더하고요. 얘에다가도 또 1 더하고요. 여기다가 또 1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네? 얼마가 돼? 16. 얘가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돼. 같은 원리. 3의 배수라고 그랬지. 같은 원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인데 이 녀석들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3을 하나 빼놔. 자, 3 하나 빼놓으면 남는 게 누구 남았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남았지. 맞냐? 이놈의 약수 구하면 되는 거야. 이놈의 약수. 그럼 이놈의 약수 구하면은 자, 너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3. 너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야? 3. 자, 너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가 돼? 2. 됐어? 3, 3, 9, 2, 18. 얘가 Q가 된다고요. 그놈에다가 전부 다 3 집어넣으면 3의 배수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빼뒀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Q는 18, P는 16. 둘이 더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30 얼마가 되는 거지? 4. 이해됐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머리 굴려. 요만큼만 얘기해주면 됐지 뭐. 자,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 순수한 요거는 내신형이야. 그냥 문제 풀면서 바로 얘기해줄게. 잘 봐봐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바로 얘기할게.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가 있어.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가 몇 개가 있대요? 3개. 10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나는 집을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방법의 수. 니들은 방법의 수만 알면 돼. 금액의 수는 내가 얘기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잘 봐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거야.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방법은 사실 한 개밖에 없지. 자, 50원짜리 3개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10원짜리 2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10원짜리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내가 100원짜리 안 내도 50원짜리를 내면은 지불한 거야, 안 한 거야? 지불한 거잖아. 지불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되는 거야. 아,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방법은 안 내는 방법 하나를 추가해야 돼. 안 내는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야.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이해됐어? 그러면 50원짜리 3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 얘도 마찬가지야. 안 내는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안 낼 때, 한 개 낼 때, 2개 낼 때, 3개 낼 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왜? 너 안 내도 얘 내면 낸 거잖아. 얘 안 내도 얘 내면 낸 거기 때문에 안 내는 방법까지 세주는 거야, 내가. 이해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0원짜리 2개를 봐봐. 내는 방법은 안 내는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3가지가 되는 거야. 돈 어떻게 내지? 돈 어떻게 내? 동시에 이어서 내지. 동시에 이어서 낼 거 아니야.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100원 내는 경우랑 50원 내는 경우 나누는 게 아니잖아. 동시에 이어서 내는 거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야. 봐봐. 너 안 내고 냈으면 낸 거잖아. 안 내고 냈으면 낸 거잖아. 근데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내면 안 낸 거지. 그래서 여기서 1을 뺍니다. 이 1은 뭐 얘기하는 거야? 전부 안 낸 경우.
돈 지불한 게 아니잖아.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냈으면 안 낸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내는 경우를 더해서 하나씩 더해서 내가 곱했는데 전부 안 내는 경우 하나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48 38에 24에서 1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23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23가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지불 방법수야. 자, 지불 금액수는 외웁시다. 자, 이 얘기를 할게. 봐봐봐. 지불 금액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위에다 쓸게요. 자, 봐봐.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랑 내는 방법은 같아 달라? 지불하는 방법은 같냐 다르냐?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잖아. 100원짜리 내는 거랑 50원짜리 내는 건 다른 방법이잖아. 근데 금액은 어때? 금액은 너도 100원이고 너도 100원이야.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이잖아. 그러면 금액을 셀 때는 두 번 세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맞냐? 그럼 얘도 100원 내는 방법 하나로 세고 얘도 100원 내는 방법 하나로 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야. 얘처럼 자, 중복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냐? 중복되는 금액이 발생하면은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해서 세세요. 고액권이면 비싼 돈이야. 소액권이면 싼 돈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어디서 중복되는 금액이 발생했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50원짜리가 3개가 있다 보니 50원짜리 2개 내면 100원? 100원짜리 하나도 100원이잖아. 중복되는 금액이 발생했지? 그러면 무조건 뭐를? 비싼 돈을 싼 돈으로 바꿔놓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100원짜리 이제 없어. 50원짜리가 몇 개가 된 거야? 50원짜리가 100원짜리 하나로 50원짜리 2개가 되는 거잖아. 걔가 더 들어갔으니까 50원짜리가 몇 개가 돼? 5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10원짜리는 여전히 2개죠. 이해됐습니까? 아니, 여기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여기 3개 있으면 2개 이상 있는 거잖아. 그럼 50원짜리 2개 낼 때도 100원, 100원짜리 하나 낼 때도 100원이란 말이야. 오케이? 중복이 되잖아. 2번 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스킵. 증명하는 거 생략.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거 알고, 이 비싼 돈을 싼 돈으로 바꿔서 세면은 내가 중복되는 거 없이 셀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비싼 돈을 싼 돈으로. 옛날엔 증명해줬어.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 그치? 증명하는 걸 문제 푸는 걸 아무 상관 없어서. 됐어?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세볼게. 야, 50원짜리 5개를 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50원짜리 5개 내는 방법 몇 가지야? 안 내는 경우 하나 포함하면 6가지가 된다고요. 1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안 내는 방법까지 하면은 3가지가 된다고. 어떻게 내고 있어? 동시에 이어서 내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 전부 안 내는 경우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전부 안 내는 경우는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 3, 18에서 1 빼는 거니까 17가지가 되는 거야. 얘가 지불 금액수가 되는 거야. 지불 금액수가 된 거야. 아까 방법수 구했잖아, 내가. 지불 방법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면 돼. 지불 금액수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중복되는 금액을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해서 세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오케이? 시험에 나와봐야 내신밖에 안 내, 이런 건. 그러니까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자, 23에서 얼마 빼는 거야? 23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6.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항상 이렇게 중복되는 건 아니야. 없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야, 만약에 어떤 애 또 이런 거 보더라. 선생님, 혹시 10원짜리가 5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10원짜리가 5개가 있어. 그럼 잘 봐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100원, 50원짜리 동전 2개도 100원이니까 중복이 되지. 자, 50원짜리 한 개도 50원, 10원짜리 만약에 5개가 있으면 10원짜리 5개도 50원이지. 중복이 되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비싼 돈을 싼 돈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100원짜리로 50원짜리로 바꿨는데 얘도 지금 중복이 되면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 10원짜리로 바꿔야 돼. 그러면 싹 다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100원짜리 없어. 50원짜리 없어.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걔를 내는 방법을 세면 그게 지불 금액수가 되는 거야. 금액수야. 금액수.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유형 6번째.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입니다. 요게 이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잘 봐봐. A 도시를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A 도시를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랍니다. 지난 것도 안 지난데요. 경우가 나눠지죠? 몇 개로 나눠지지?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지. 맞냐? 아니, A에서 B 걸쳐서 C 가는 경우 있고 A에서 D 걸쳐서 C로 가는 경우밖에 없잖아. 다른 방법 없죠? 그럼 잘 봐봐. 경우를 내가 나눴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A에서 B로 가는 길이 몇 개야? 4가지죠. B에서 C 가는 길이 몇 가지야? 2가지죠. 그치? 너 길이 4가지잖아. 너 길이 2가지잖아. 어떻게 가고 있어? 이어서 가고 있지. 이어서 가는 거니까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8가지가 됩니다. 그냥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해할 때 세는 거지. 시험 볼 때 이렇게 세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찬가지야.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자, 동시에 이어가는 거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자, 경우를 나눴으면 그 결과를 뭐라고 그랬어? 경우를 나눴으면 그 결과를 더해라. 합의법칙. 정답은 2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 첫 번째는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자, 이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시작을 합시다.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내가 자 색을 그러니까 이거야. 인접한 곳을 다른 색을 칠할 것인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지. 가끔은 같은 색 칠하는 경우도 있어. 맨날 다른 색 칠하다가요. 그치? 가끔 또 같은 색 칠해가지고 사람 또 바보 되게 만드는 경우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색을 몇 종류를 쓰는지, 걔를 전부를 쓸 건지 또는 일부를 쓸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에 맞춰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뭐 기본 원리를 알아보는 문제는 1097번이 맞긴 해. 대표 문제가. 그쵸? 뭐 나라면 시험에 안 낼 것 같긴 해. 그치? 시험에 낼 문제는 1099? 아니면 1100?
얘네들이 출제하지 않을까? 왜 출제하냐면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 경우를 나눠서 풀거든. 요게 경우가 나눠져. 경우가. 그래서 둘이 문제 푸는 게 똑같아. 똑같은데 일단은 내가 둘 중에 하나 풀어줄 거야. 잘 봐봐. 일단 기본 원리부터 갈게요. 1097번부터 볼게. 봐봐봐. 오른쪽 그림은 5개의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는데 색을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대. 여기가 중요하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됐지? 자, 5개의 색깔이 있어. 어디부터 칠할까 이거? 딱 봐. 어디부터 칠할래? A, B, C, D, E 어디부터 칠할래? 당연히 A부터 칠해야 돼. 걔가 제일 많이 인접했어. 그치? 그럼 A에다가 내가 칠할게.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야. 5가지 색 중에 하나 칠하겠죠? 맞냐? 오케이?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가 됩니다. 5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자, 이렇게 칠했어. 자,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A에 칠한 거 못 칠하잖아. A에 칠한 색깔 칠하면 안 되잖아. 인접한다니까. 그럼 몇 개로 줄어? 4가지로 줄어. 그래서 얘 칠했어. C는 몇 가지가 될까? 이런. C는 A에서 칠한 거 못 칠하지. B에서 칠한 것도 못 칠하지. 그럼 이제 몇 개로 줄었어? 3가지로 줄었어. 자, 이렇게 칠했어. D는 어때? 야, D는 잘 봐봐. D는 달라. D는 A에서 칠한 거 빼고 C에서 칠한 거 빼면 돼. B에서 칠한 거 칠해도 상관없지. 상관없잖아. 아니 봐봐. 빨간색 칠해도 되잖아. 어차피 보라색이랑 다르고 파란색이랑 다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 얘 인접한 이 색깔이랑 이 색깔만 달라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2도 마찬가지네? 야, 2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로. 그치? 여기에서 칠한 거랑 여기서 칠한 거만 아니면 돼. 여기서 칠한 것도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 2개랑만 달라지면 되잖아. 너랑 색깔 다르고 너랑 색깔 다르면 되잖아. 얘랑 같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뭐. 얘가 답이 됩니다. 곱하시면 540이 돼요. 됐어? 야, 이런 문제 냈으면 너희 선생님들 정말 천사야, 천사.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또라이거나.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를 내주는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봐봐. 얘로 풀게요. 1100번으로 풀까? 그래, 1100번으로 풀자. 1100번이랑 1099번이랑 같은 문제라고 그랬어, 내가. 같은 문제. 자, 왜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이거 칠하다 보면은 B랑 C랑 같은 색을 칠할 때가 있고요. B랑 C랑 같지 않은 색을 칠할 때가 있어요. B랑 D랑. Sorry. BD. 그냥 그 모양만 봐도 그냥 외워. 하도 많이 나오니까는. 어떤 교과서에 이거 대한민국 지도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그치?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뭐 가연가 이렇게 해서 4개인데 4개 색깔을 뭐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문제야. 오케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자, 봐봐봐. 그거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왜 같으냐? 칠해볼게. 칠해볼게, 선생님이. 이쪽 거 지우고. 자, 아니 5개 색이 있어.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 A, B, C, D 중에서 어디부터 칠할래? 딱 봐. 누가 제일 많이 인접했어? A지, 그치요? 당연히 A부터 칠해야 돼. 그럼 잘 봐봐. 내가 A부터 칠할 거야. 쓰지 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만 볼 거야. A부터 칠할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5가지야. 칠했어. 하나를.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B, C, D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갈게요. 그럼 B 칠할게요.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A에서 칠한 거 못 칠하잖아. 4가지가 되잖아. 칠했어. 자,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A, B랑만 다르면 되지. A, B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칠했어. 그치? 자, D는 A, C랑만 다르면 되겠지. 그치요? A, C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D는 아까랑 똑같은데 선생님? 그냥 3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착각이야. 아까랑 이게 문제가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칠한 모양을 잘 봐봐. 이런 거야. 만약에 이 뒤에다가 내가 지금처럼 파란색을 칠했어. 그러니까 BD가 같은 색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 2에는 몇 가지 색깔이 올 수 있어? 2개의 색깔 빼고 나머지 3가지가 오지 않아? 파란색이랑 보라색만 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뒤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이 2는 파란색도 안 돼, 보라색도 안 돼, 빨간색도 안 돼.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B, D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랑 경우가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경우를 나눠야 돼.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봐봐. 이런 경우야. 첫 번째는 B와 D의 같은 색을 칠할 때고요. 두 번째는 B와 D가 다른 색을 칠할 때야. 그래서 칠해볼게요. A, B, C, D, E가 있고요. A, B, C, D, E가 있는데 출발은 똑같아. 자, 맨 처음에 A에다가 무슨 색 칠할까? 5가지가 된다고 했었죠. 5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자, 칠했어.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A 뺀 4가지. 자, 칠했어.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B를 제외한 3가지. 칠했어. 자, 그 다음이 다른 거라고요. 자, 얘는 B, D가 같다고 그랬지. BD가 같은 색이니까 뒤에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뒤에 선택권이 없어. 1가지가 되는 거야. 1가지. B에서 만약에 파란색 칠했으면 무조건 파란색 칠해야 되고요. 빨간색 무조건 빨간색 칠해야 된다고. 얘가 4가지니까 네가 4가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선택권이 없다고. BD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파란색을 칠하면 봐봐.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외한 너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3가지가. 근데 여기는 자, BD가 달라야 돼. 다른 색이면 자, 봐봐봐. 얘가 다른 색이면은 A랑도 달라, C랑도 달라, 그 다음에 B랑도 달라야 되는 거야. 일단 AC에 있는 건 인접해서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칠한 얘 색깔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3개를 제껴야 되니까 몇 가지밖에 안 남어. 2가지 색깔밖에 없어. 이렇게 칠해야 된다고요. 됐어? 그래 놓고 봤더니만 이놈도 어때? 이놈도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3개를 못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안 돼. 2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어가니까 얘네들 전부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2번 그리세요. 그림 2번. 같을 때랑 다를 때랑 2번 그리세요. 그래서 5, 4, 20, 2, 9, 18, 180. 자, 얘는 자, 5, 4, 3, 2, 2.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2는 4, 3, 12, 20, 240이네. 자, 경우를 나눴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은 자, 300, 420.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어려우니까 잘 봐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1100번이랑 1099번이랑 딱 그림을 잘 눈에 익혀둬야 돼. 얘네는
경우를 나눠서 구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우를 나눠서 구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됐죠? 자, 수영도 중요하죠. 이거 뭐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교란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수영도는 이제 얘를 보고 수영도라고 해. 트리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경우를 세는 걸 수영도라고 해. 아, 선생님도 이거 내신 문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이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예인데 고3 모의고사에 나온 예야.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문항 난이도도 꽤 높고 이런 거야.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A, B, C, D, E 5명이 있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채점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채점, 야, 원래 채점 방식은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상식으로 봤을 때, 뭐 본인 거 채점할 수도 있긴 한데, 이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A만 자신의 것을 채점하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의 것을 채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 이때의 채점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내가 단순화시키면 어차피 A가 A 자신의 거 채점하는 건 한 가지잖아. 얘는 셀 필요 없잖아. 그럼 난 누구만 세면 되는 거지?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것만 세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A, B, C, D 4명이 그치? 다른 거 채점하는 방법의 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오케이? 아니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거죠. A가 자기 자신 거 채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A가 A 채점하는 거니까. 답안지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사람도 한 명일 거고. 오케이? 그럼 A가 자기 자신 거 채점하고 나머지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거니까 결국에 문제는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거라고요. 자, 그 문제랑 여기 봐봐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릿수를 만드는데 봐봐. 여기 A 1자리가 있어. 여기 A 2자리가 있어. 여기 A 3자리가 있어. 여기 A 4자리가 있어. 이 자리에는 1 들어가면 안 돼. 이 자리에는 2 들어가면 안 돼. 이 자리엔 3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자리엔 4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의 뜻은 A1이 1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야, I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잖아. A1이 1 되면 안 돼. A2가 2 되면 안 돼. A3가 3 되면 안 돼. A4가 4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오케이? 아니, 4사람이 있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웃돌이랑 아랫돌이가 있어. 웃돌이랑 아랫돌이의 색깔을 다르게 입는 방법.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A, B, C, D 4명이 다른 걸 채점하면 B, C, D가 다른 그러니까 그 방법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는 어차피 자기 거 채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 C, D, E가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방법의 수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명이 다른 거 채점하는 거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냥 문자를 뭐 B, C, D, E라고 두면 헷갈리니까 그냥 A, B, C, D라고 바꾸려겠다 이거야. 오케이? 알파벳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 어차피 A는 자기 거 채점하는 거니까. 그치?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거. 4명이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네 자리에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A1 봐봐봐. A1이 1 되면 안 돼. A2가 2 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해. 문제를 읽는데 이거야. 문제를 읽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 자리엔 넌 안 돼.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수용돼야. 오케이? 이 자리는 왜 기억을 못하니까 애들이 뭐 안 되는 조건이 그럼 다 수용돼야.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전부 다 안 돼. 그거를 완전 순열이라고 한다고요. 교란 순열이라고 한다고. 전부 다 안 돼. 그걸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4개 지금 4개. 4개면 9야. 4개면 9야. 무조건 답이 9라고요. 네 자리가 완전히 다른 게 들어가려면 정답은 무조건 9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9라고. 오케이? 자, 막판에는 5개까지 얘기할 겁니다. 5개 이상 내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얘기 안 할게. 자, 확률 높은 거는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자, 뭐가 안 된다는 조건 많으면 그냥 9 써.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답도 못 맞히면은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네 사람이 자기 거 채점 안 한대. 정답이 얼마라고? 9라고. 구하지 말라고. 나 한번 믿고 찍어줘. 오케이? 됐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풀면 안 돼? 정말 풀면 안 돼? 알았어? 풀지 마. 4개가 완전히 자리가 달라지는 거는 무조건 9야. 무조건 9. 봐봐. 사람이 4명이야. 답안지가 4개면은 A, B, C, D라고 둘게요. 소문자로. 그럼 잘 봐봐. A가 A 채점 못하는 거잖아. A가 A 채점하면 안 돼. B가 B 채점하면 안 돼. C가 C 채점하면 안 돼. D가 D 채점하면 안 돼. 이렇게 4개가 완전히 다 다른 거잖아. 그럼 정답은 9라고요. 오케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완전 순열, 교란 순열. 이게 답만 외우면 되거든, 이런 거는. 그치? 그냥 해볼게. A가 A 채점 못하니까 B나 C나 D만 채점하지. 자, 그럼 A가 B 채점하면 그 다음에 B에 있었으니까 여기는 A, C, D 다 되지. 그럼 잘 봐. A, B 나왔으니까 남은 거 C, D지. 근데 C가 C 채점 못하니까 네가 D, 네가 C가 되겠지. B, C면은 A, D 남는데 D가 D 안 되니까 네가 D, 네가 A가 된다고. B, D면은 A, C 남는데 C가 C 안 되니까 네가 A, 네가 C가 된다고. 됐어? 자, 그 다음 거 볼게. C 나왔을 때 남는 게 A, B, D인데 B 안 돼. B 안 되니까 A랑 D만 되겠지. 어라? 모양이 다른데? 기다려봐. A, C면 남는 거는 B, D지 않냐? 그럼 B, D니까 얘가 D 안 되니까 네가 D, 네가 B가 되는 거야. C, D 나왔으면 네가 A, B나 B, A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왔어? 3가지. 너 3가지. 얘도 하면 3가지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합이 얼마? 9가지. 정답은 9. 됐어? 오케이? 3개, 4개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오고 5개, 4개는 경우의 수가 좀 너무 많어. 4개가 가장 적절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많이 내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아예 그냥 완전 순열이 아닌 걸 내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1102번처럼 그냥 일일이 내가 조건에 따라서 구하는 경우들. 그치? 그래서 얘가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 자리엔 넌 안 되는데 다 안 되는 경우를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 그치? 첫 번째 자리는 A가 A 안 돼, B가 B 안 돼, C가 C 안 돼, D가 D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면 완전 순열이 되는 거야. 됐죠? 알아두세요. 자, 막판에 한 번 더 언급해줄게. 그치? 어차피 니들 까먹을 테니까 지금 이 문제나 풀지 나중에는 들었던 기억만 나지 시험 때 되면 또 구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줄게. 오케이? 풀어주고
풀어주고 각인시켜주면 외워가겠지. 그때는 모든 수 다 알려줄게요. 됐죠? 5개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인 거야. 오케이? 여기가 A1, 여기가 A1, A2, A3, A4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A1, A2, A3, A4인데 얘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1 들어가면 안 돼. 너 2 들어가면 안 돼. 3 들어가면 안 돼. 4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너 들어갈 수 있는 게 2 아니면 3 아니면 4. 똑같잖아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지? 됐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변형한다고 하면 채점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얘로. 이러지 않으면 또 정말 옛날 문제가 있어. 정말 거룩할 정도로 옛날 문제. 니들 태어나기 아주 한참 전에 문제가 있긴 해. 94년인가 93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까지 끄집어서 낼 정도면은 야 선생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 니 몇 년생이냐 들? 2009년. 그러면 니들 2번은 살아야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야 그건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 너무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혹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순열 봅시다. 순열은 뭘 보고 순열이라고 하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순열은 배열을 해야 돼. 순열은 배열을 해야 돼. 조합은 배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순열은 배열하고 조합은 배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봐봐. 언제 배열하느냐? 이 얘기를 해줄게. 언제 배열하느냐? 순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배열해. 순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반장 부반장 이름이 있잖아. 배열해야 돼. 대표 2명 자리가 없잖아. 뽑기만 하면 돼. 얜 조합이야. 반장 부반장 배열해야 되는 거야. 야 버스 탈래 자가용 탈래 자리가 다르잖아. 이건 배열이야. 오케이? 같은 버스 2대가 있대. 어디 탈래? 구분 못하는 거잖아. 같은 상자 2개가 있어. 거기다가 내가 공을 집어넣는데 구분 못하잖아. 이런 건 조합인 거야. 됐어?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에 순서가 있나? 이름 있나? 자리가 있나? 그러면 얘는 배열하는 거야. 자, 배열하는 거는 딱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잘 봐. 첫 번째. 자, n개를 몽땅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 팩토리얼. 뭐 식은 이렇게 써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거야. 자, 얘 들어줄게요. 5명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배열할게요. 자,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됐어? 자, 뺑뺑이로 오르는 거야. 자, 그럼 1등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5가지죠. 한 명이 섰어. 그럼 2등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4가지. 그럼 3등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3가지. 4등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이제 2명 남았죠? 둘 중에 1명. 마지막에 1명.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이 식이야. 5자리에 5명을 몽땅 배열했어. 몇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이 되는 거야. 됐지?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야. 자, 가장 많이 안 쓰는 공식. 2번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순서대로 배열한대. 이게 멘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잘 봐봐.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건 조합이야. 조합. 그럼 뽑혀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r명이지. 그 r명을 몽땅 순서대로 배열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먼저 들을게. 자, 예를 들자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1등, 2등만 뽑을게요. 자, 그럼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 5가지죠. 5명 중에 1명이 1등 할 거 아니야. 5명 중에서 1, 2등만 뽑자고요. 그럼 그냥 누가 1등 할래? 그러니까 누가 반장할래? 5명 중에 1명이 반장하겠지. 그럼 이제 부반장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4가지죠? 5 곱하기 4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OP2라고 쓰기로 약속했대요. O 퍼뮤테이션 2. 그러면 이거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2개 곱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2개 곱해라. 됐어? 아, 얘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몇 개 곱해라? 2개 곱해라. 그치? 이거를 팩토리얼 배웠지 않냐?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될까? 5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면 될까? 3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왜? 너는 5, 4, 3, 2, 1이잖아. 너는 3, 2, 1이잖아. 5, 4 나오지. 됐어? 그래서 봐봐. N, P, 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안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요.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 얘가 조합이야. R명을 몽땅 순서대로 배열해. R 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너의 숨겨진 뜻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됐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제 일단 봐둬야 되니까. 봅시다.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5개 문제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아니, 그럼 봐봐봐. 5개 문제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OP3이라고도 쓰는데 뭘 이렇게 써. 하나, 둘, 3개 나열하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OP3이라고 쓰는데요. 원래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5, 4, 20, 2, 3은 60.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어? 자, 근데 이제 봐봐. 어딨냐면은 요거 됐죠? 오케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나온단 말이야. 이웃.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사실 수능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완전 압도적이지 뭐. 야, 이웃한다라는 뜻이 뭐지? 내 옆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3명이 이웃하면 3명이 붙어다니면 되는 거잖아. 4명이 이웃이면 4명을 이제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되는데 내 오른쪽에 있어도 이웃이고 왼쪽에 있어도 이웃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바꿔도 되지만 우리끼리 몰려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봐.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 그럼 이렇게 풀어주세요. 묶어세 자리교대. 무슨 소리냐? 그 이웃하는 녀석을 묶어. 한 덩어리로 묶어. 덩어리로 묶어서 세. 묶어서 세. 근데 이 녀석들이 이 안에서 자리교대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그쵸?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묶어세 자리교대. 이웃하는 거 뭐라고요? 묶어세 자리교대. 딴 거 필요 없어. 이웃하는 거 묶어세 자리교대. 묶어세 자리교대. 그럼 100% 다 풀려. 이러면 100% 다 풀려. 뭐로 나오든 간에 다 풀려. 지지고 볶아도 다 풀려. 오케이? 잘 봐봐.
1학년 학생 3명이 있고 2학년 학생 4명이 있어.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한데 1학년 학생 3명끼리 이웃하는 거잖냐? 그럼 이런 거야. 그 1학년 학생 3명. 3명을 묶거나 2학년 학생 4명은 이웃하든 말든 알게 뭐야. 이런 그림이 나오지. 됐어? 나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1학년 3명이 이웃하니까 3명을 묶거나 4명 이렇게 놔야 된다고. 그러면 잘 봐봐. 묶었지? 셀게요. 자, 나 몇 명을 배열하는 거지?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한 덩어리 한 명으로 생각해야 돼, 쟤를. 그럼 나는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배열하는 거라고. 5명을 몽땅 배열해.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왜 안 끝났어? 야, 이 세 명이 자리교대하는 걸 생각해야지. 자리교대할 수 있잖아. 이 안에서 자리교대해도 되잖아. 이 세 자리에다가 3명을 몽땅 배열하는 거지. 세 자리에 3명을 몽땅 배열하는 거야.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이 된다고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5, 4, 3, 2, 1에다가 쟤를 곱하면은 제가 몇 가지가 나와? 이게 계산하면 720가지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이 식만 세워볼게. 봐봐봐. 1107번을 볼게. 1107번은 이렇게 돼 있어. 초등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인데 초등학생 4명끼리 이웃한대. 초등학생끼리 이웃이야. 중학생끼리 또 이웃한대. 이웃이야, 이웃. 그럼 중학생 3명이 또 이웃해야 돼. 고등학생은 2명인데 언급 안 돼 있어. 맞냐? 그러면 봐봐. 초등학생끼리 이웃 묶어야지. 중학생끼리 이웃 묶어야지. 고등학생 언급 없으니까 냅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나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4명을 배열하는 거야. 근데 자, 이 4명이 자리교대하는 거 곱해야 되겠지. 4패. 얘 끝난 거 아니야? 여기 3명이 자리교대하는 거 곱해야 되겠지. 3패.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오케이? 이웃하는 거는 무조건 묶것의 자리교대야. 묶것의 자리교대. 됐죠? 정말 쌩 고생하면서 선생님도 막 이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편한 거야. 인강이 있잖아. 그치? 그냥 인강 보고 베끼면 되잖아, 본인들이. 잘하는 척도 못하는 것 같긴 해. 그치? 웃긴 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이것저것 보는 줄 알아. 선생님 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찾아다녔었어. 책 구하러 다니고, 그거 있잖아. 일타 선생님들 강의들 들으러 가고,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는, 카메라도 없으니까는 녹음기 들고 가가지고서, 그치? 몰래 녹음하다가 걸리면 또 난리 나니까는 또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어, 가끔은. 허락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확률은 누가 강의 잘하더라. 가서 들었더니 아씨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또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했으면 막 서울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했어, 선생님 때는. 그래서 제일 내가 강의를 많이 들었던 일타 선생님이랑 EBS에서 딱 만났어. 같이 딱 EBS에. 아씨 느낌이 좋더라. 그치? 나는 그 선생님 수업 듣고서 막 했었는데, 그치? 나중에 같이 하니까는. 그 선생님은 이제 나 들어가고서 1년 하다가 잘려서 나가고, 나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기분 좋긴 하더라. 그만하셔도 돼, 그분은. 자,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이런 것도 과연 있을까? 있어. 이웃하는 거에 반대가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니, 봐봐봐. 두 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는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거 맞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세 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는? 세 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는? 야, 세 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는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우를 나눠놨어.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봐봐. 이웃하지 않는 녀석을 나중에 끼워 넣기 하세요. 자, 이웃하지 않는 녀석을 나중에 끼워 넣기 하면 된다. 요거는 봐봐. 야, 이웃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웃하는 문제는 그냥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풀면 다 풀린다고 그랬지. 요건 한 95%로 낮춥시다. 살짝 안 될 때도 있어. 이게 조건이 살짝이 좀 뭔가 안 맞으면은 안 될 때도 있어. 이웃하는 경우에는 살짝 조건이 안 맞아도 일단은 무조건 개로 하면 다 되거든.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니들이 볼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잘 봐봐. 이거야. 1110번을 볼게요. 남자가 2명이 있어. 여자 3명이 있어. 일렬로 세우는, 일렬이면 순서대로 세우는 거죠.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래. 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 남자를 나중에 끼워 넣으면 돼. 남자를 나중에 끼워 넣으면 돼. 그럼 누구 먼저 배열하는 거야? 여자 3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자, 여자 3명을 몽땅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자, 남자 2명이 남으셨어요. A라는 남자가 있고요. B라는 남자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끼워 넣기 할게. 끼워 넣기. 자, 끼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을까요? 야, 실제로 여기 지금 여자가 지금 서 있는 상태니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X, Y, Z 이렇게 여자들이 서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끼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돼?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에요. 맨 앞에 들어가도 되고 맨 뒤에 들어가도 돼. 남자가 맨 앞에 오라는 법이 없잖아. 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지금. 맨 뒤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럼 물어보면 돼. A라는 남자한테 어디에 들어가실래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A가 여기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B한테 물어봅시다. 야, A가 들어간 자리에 못 들어가 이제. 그렇잖아. 남자끼리 유타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몇 자리를 줄어? 3자리로 줄죠? 아, B가 들어가시냐면 3자리 줄더라.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수학에 여러 단원이나 파트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못했던 데가 사실은 확률 통계 쪽이야. 그래서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조섭할도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이 선생님이 요 파트에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 어디 가서 스터디 하는데 이런 거. 심지어는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냥 내가 완전 개 노가다를 뛰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알아냈어. 그치? 내 스스로 알아낸 것도 있어. 근데 이제 강의한 지 좀 오래됐지 않냐. 그치? 이런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네?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옛날에는 저 새끼가 내 강의를 봤나? 이렇게 살짝 의심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그 사람은 뭔가 나처럼 이렇게 노가다 떼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요. 뭔가 수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만든 거야.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다르구나. 저런 또 수학적인 이론이 있었네? 나중에 한 거야, 선생님도. 근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 관심 없으니까. 그치? 전공 분야가 아닌데 뭐 그걸 수학적으로 내가 깊이 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전문 분야는 사실은 저쪽이거든. 해석학 쪽, 함수 쪽. 이게 내 전문 분야거든, 함수 쪽.
그래서 킬러 문제가 주로 함수에서 많이 나와. 거의. 그치? 킬러 문제 완전 날라다니고 그랬는데. 요렇게. 공식 없잖아. 없는데도 잘 풀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정답은 72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는 녀석을 나중에 끼워 넣으면 돼. 어디 들어가실래요? 오케이? 됐어? 자, 12번째. 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냥 해버릴게. 몇 개. 봐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리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봐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이래. 그럼 이거야.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냐? 양 끝에 여학생이면 이게 일렬로 세우는 거야. 일렬로. 오케이?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이 자리에 누가 오실래요? 몇 가지? 여자가 몇 분이 계셔? 여자가 4분이 계셔. 맨 앞자리에 누가 오실래요? 몇 가지? 4가지. 4분 중에 한 분이 쓰셨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오실래요? 3가지. 됐죠? 자, 이제는 남자 3명과 남아있는 여자 2명이 있는데 이제 남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남녀 구분할 필요 없지? 남녀 구분할 필요 없이 요 5자리에 5명을 몽땅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알이 돼? 5팩토리알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도식화시키면서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 안 구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게요. 봐봐봐. 옆에 있는 거 보이죠? 그지? 자, 윈터라는 6개의 문자가 있어요. W와 T 사이에 2개가 문자가 와야 된대.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약간 뭔가 일정한 틀을 유지해야 돼. 누구랑 비슷해 보이지 이거? 이웃하는 문제랑 유사해 보이지 않아? 아니 그 틀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이거야. 뭐냐면 이거지.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요런 틀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깥에 이제 나머지 2개의 문자가 이렇게 가겠지. 이런 그림 아니야? 맞죠? 요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는 것과 유사하게 풀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나는 봐봐. 문제가 야, 이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 이게 누가 들어갈래, 이거? W와 T를 제외한 몇 개 문자가 남았어? 4개 문자가 남았죠? 넷 중에 한 놈이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나는, 잘 봐봐. 이미 뽑아서 배열까지 끝낸 거야, 얘.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몇 가지가 될까? 3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이놈과 남아있는 이 2놈을 또 몽땅 배열합시다. 그치? 그러면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3개를 몽땅 배열하는 거야. 요까지 이해됐어? 끝났니?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을까? 뭐가 안 끝났을까? W와 T 사이에 2개가 오라고 했지. W가 앞에 있고 T가 뒤에 쓰라는 법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치? W랑 T랑 자리 바꿀 수 있어. 2가지. 됐니? 복잡하지? 오케이? 요런 유형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이제 피곤해 죽으라고 하는데 나의 목표는 다음 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라. 이게 유형이 27개거든. 그렇지. 그래서 오늘 죽어도 13개는 해야 돼 내가. 그래 다음에 14개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느낌이 좀 달라서 적어도 이 말이 많이 나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걸 나중에 이제 사건 또는 집합 뭐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반대 경우. 자, 왠지를 알려줄게요. 봐봐. silent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잘 봐봐. 모음은 얘가 모음이죠. A, E, I, O, U가 모음이야. 됐지?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봐봐. 모음이 오고 맨 끝에 여기 자음이 오는 경우 또는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 경우가 3가지잖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나는 전체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6팩토리알에서 자 반대 경우는 누가 될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반대는 자음 오는 거 아니야? 야, 양 끝에 자음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올 거 아니야. 맞아? 양 끝에 자음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그 나머지 경우엔 적어도 한쪽에는 끝에는 모음이 오겠지.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자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음은 S, L, N, T 4개가 자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가지? 저 넷 중에 하나. 왔어.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가지?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 왔어. 자, 이 남아있는 4자리에는 이제 자음, 모음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음, 모음 구분할 필요 없이 4자리에 4개를 몽땅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알이 됩니다. 이거를 전체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이게 432가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경우를 내가 구했는데 너무 경우가 많어. 그치? 그러면 사실 반대 경우 빼는 게 맞는데요. 지금처럼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어.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 대부분 적어도란 멘트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오케이?